마르코스에게 듣자 프로그램의 지아나입니다. 네, 오늘은 한인상공회의소 이도찬 부회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인상공회의소의 이도찬 부회장입니다. 제가 항공회의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느끼게 되고, 특히 이 교민들이 사는 이곳에는 의료업체가 거의 70% 정도 지금 현재 교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로 인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이 불경기는 계속 가중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렇게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겨울 물건을 많이 장만해놓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지 않은 관계로 지금 장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상공회의소에 있다 보니까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2번씩 패션 세미나를 개최를 해요. 교민들을 위해서,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또 특히 이 의류업체는 그 패션의 고장인 그 유럽이나 뉴욕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이제 많이 주로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상공회의소에서 이 패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패션과 겨울 패션,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 패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올 2005년도는 이번 목요일날 이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참고를 하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정보나 여러 가지를 그곳에서 이제 캐치해 가실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그 상황을 좀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뭐냐면 보통 저희 상공회의소 자문해 오시는 분들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장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내용이 원단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 주문서를 주문했을 때는 색깔별로 그냥 원단의 그 질별로 이렇게 주문서에다 상세히 기록을 해놓는데, 이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색깔이 좀 더 진화되든지 색깔이 좀 옅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문하지 않은 그런 색깔이 들어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걸 이제 시일이 물론 많이 지났겠죠. 시일이 많이 지나다 보면 이제 처음 빠가멘트가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빠가멘트는 벌써 한 상태고, 다시 돌아오는 빠가멘트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제 원단 회사에서는 주로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단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아이들이 원단을 깔아놓고 하다 보면 이제 데피트가 나와요. 그런 결점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결점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옷이 다 잘라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그대로 들고 원단 회사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그런 경우에 잘랐기 때문에 안 된다, 뭐 반품을 못 해주겠다, 뭐 페이멘트 안 하면 이게 이제 깔돌이로 넘어가서 또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교민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잘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원단 문제로 인해 많은 의류 업체들이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상담해 주실 한인상공회의소 법률이사 마르코스 변호사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도찬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현상이 이게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은 그걸 원단을 들고서는 꽁비에다가 실어가지고서는 서로 반품하기 위해서 가다가 탕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냥 밴드들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서 이 벤시멘트, 첫 빠가면서 벤시멘트 할 때까지 그냥 시간을 끌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단이 품질이 잘못되어 있던가, 아니면 거기 꼼포수성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전화로 물론 해결을 할 때는 방법이 있지만은 주로 이게 법률
낭중에 효과가 있든지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통지서를 보여야 됩니다. 문장을 써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물건을 못 받는다 하고서 문장을 써가지고 정식으로 이거를 우편으로 해서 그 원단회사한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낭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럴 때는 법정에 나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걸 해결하든지 특별한 효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원단 놓다가 들어올 때는 그게 간편히 이게 그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이걸 나갈 때는 항상 반품을 하는 경우는 놓다를 정식으로 무슨 이유를 붙여서 왜 이게 반품을 하는지 그거를 정식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페이먼트가 첫 번째 빠가멘트가 나갔을 때 그걸 갖다가 두 번째 빠가멘트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갈등을 넘긴다든지 법적인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막아야 되나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그 페이먼트가 다가오기 전에 이거를 공탁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공탁시킬 수도 있지만 새로운 민법 제도로 보면 은행에 가서 그 액수에 대해서 한 구자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공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거기다가 내가 공탁을 시켜놔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들이 이걸 반품을 시키면은 아니면 이거 물건을 바꿔주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다는 통지서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해결자는 만약에 이걸 원단을 자르니까 그쪽에서 마감해서 왔을 때 법정에다 소송을 시켜서 이거를 찾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를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다. 그러면은 원단 자체가 이게 그 공탁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그거를 법원에다가 공탁시킬 필요 없이 물건 자체를 공탁시키는 그거는 간편히 뭐 사진을 찍어도 되고 거의 품질을 틀리다면 품질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면 되고 여러 가지는 브라질 법이든지 어느 나라 법이든지 그거는 충분한 물질적인 해명할 수 있는 그 서류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실 때는 꼭 사진도 찍고 그리고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서는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에티켓타 품질량 적응 문제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많은 분들이 그 에티켓타 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티켓타 문제라고 하면은 품질, 콤포지션, 그러니까 그게 주로 원단 회사에서 정확하게 오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에티켓타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의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델에서다가 끼시는데 여러 과정에서 그 인멘트로든지 인페인 여기서 그 에티켓타 그 품질 그 수사 그거 감시하는 회사에서 오면은 그 콤포지션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그러다 보면 의료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벌금이든지 그런 게 나오면은 되게 억울하시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원단 회사가 책임인데 그거를 의료 사업 하시는 분한테 그거를 벌금을 낸다는 건 참 억울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자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해명을 충분한 해명서를 올려서 그거를 감수하실 수 있는 거는 항상 원단 그 받으실 때 노딱 피스카 그 영수증에다가 그 콤포지션을 정확하니 자기들이 원단을 몇 메달을 올 때 그 콤포지션이 정확하게 적혀 있게 그 노트에다가 적혀 있도록 그거를 요청을 하십시오. 그걸 요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묻다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노트를 카피를 해가지고 같이 보충서류를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의료사업 회사에서 책임이 없고 원단 회사가 책임진다고 그러면 이 문다에 대해서 안내에 책임을 안 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 회사가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느질 집에서 이 에티켓을 잘못 붙여서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근데 뭐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뭐 몇백 장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하나 가지고도 입뱅이나 그런 곳에서 그 저희들에게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증명하기가 참 어렵고, 10케이스에서 한 케이스가 성공할까 말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걸 충분히 답변하시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똑같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한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됐다는 거를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거를 그 이메일에다가 해명서를 올리게 되면은 정말 가능하면 거기서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로 받았다고 해서 아무 이거를 답변서로 올려봤자 효과도 없고 그러겠다. 그래서 기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보호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한테는 자녀분들한테도 그걸 문장을 하나 써서 그걸 보낼 수 있도록 해명서를 충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간단히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주로 팔을 때 꼼꼼시성이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해외 따라 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발효하시는 분들이 경쟁자가 에티켓을 보면은 어디서 샀는지는 아니까 그럴 때 가위로 갖다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에티켓을. 그러면은 피스카드를 오든지 이메일들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게 물건이 에티켓가 없다고 해서 걔네들 물건 사는 사람들 자기네들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노따로 보여준다. 사는 노따에. 그러면 그 짝에다가 또 책임을 물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물건을 팔으실 때 노따에다가 도장을 하나 찍으시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 매번 쓰기는 불편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도장을 하나 하셔서 어떤 내용을 이 물건들 지금 판매한 물건들은 노따 상도 중요하지만 에티켓에다가 정확하니 품지서도 모든 게 정확하니 명시되어 있는 물건이다 그러고 도장을 찍으시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걸 해명서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수사를 하는데 그 노따를 봤을 때 이거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게 묻다가 이쪽으로 책임이 안 넘어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원하시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상공에서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그런 간단한 문장이든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연락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민 법률 상담였다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교민 법률 상담 말코스에게 듣자 프로그램의 지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